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스탁입니다. 2019년 1월 2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5% 하락을 하여서 2010포인트에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0.93% 하락하여 669.3포인트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2019년 첫날인데 음봉을 보이면서 마감을 해서 좀 불안한 출발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미국의 10년 장기 채권 금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는 다우 지수 차트인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날 방송을 할 때 상승과 하락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 후에 다시 현재 저점 12월 24일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미 증시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고 다시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올 것인지 예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꺾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에서 조금 하락을 보인다면 재차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꺾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22,500 정도에서 반등을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의 기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다우지수의 차트 흐름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자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10년 장기 채권 금리의 흐름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채권이라는 것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정해놓고 가격이 형성되는 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이 있는데 10년 후에 13,000원을 줄 테니까 현재 얼마에 살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 이율이 계산이 될 거고 그 이율이 표시되는 것이 이 채권의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보다 더 높은 수익이 주식에서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채권을 팔겠죠. 그러면은 채권을 팔면 채권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 금리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의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1월이나 2월 이때 미국 증시가 호황기였죠. 그리고 9월, 10월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타임이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 11월까지 약간의 횡보를 보이면서 주식이 이로울지 채권이 득이 될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이후로서는 채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채권을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증시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지점을 이미 하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는 제가 보기에는 반반 정도의 확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10년 장기 채권의 금리를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보면 채권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다우 차트를 보면은 현재 반등을 한 모습이 일단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또한 마찬가지 양상인데 반등을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 조정으로 다시 들어설지 이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역시 채권 금리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반등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술적 반등을 보였지만 이 원화가 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됨으로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니까 거의 비스무리한 횡보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하방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유가의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트위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일본 증시 니케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력한 반등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10년 장기 채권 금리를 봤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국내의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국내 10년 국고채를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채권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해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그 전저점이 깨지면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바닥을 쌍바닥 모양이다라고 보면은 반등이 나오겠지만 재차 이 근방까지 다시 밀릴 염려가 있다. 6개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천천히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 지수 차트인데요. 지난 10월 달, 그러니까 8월 달 고점 이후에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흐름이 최근 해외 증시와는 다르게 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1%가량의 하락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하방의 그 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국내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를 보겠는데요. 가장 현재 그려져 있는 모양이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려드렸던 모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베스트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것이 베스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리면 전저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관이 12월 달에는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다시 매수했던 물량을 많이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고, 기간을 좀 넓게 생각을 해서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우려의 기초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영향이 많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게 코스닥 차트였고, 이게 코스피 차트네요. 이렇게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좀 내년이 아니죠. 올해 상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주가를 볼까요? 지난 12월 13일, 14일 방송을 통해서 위태위태하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 부분을 돌파를 해내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요. 얼마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거나 원달러 환율이 이상 흐름이 나타나든가 하면은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가 이 10년물 채권 금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방 쪽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 참조하시기 바라고 채권 금리의 동향을 꼭 살피면서 중장기 포지션을 정하셔야 할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